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질문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모르는 뜻, 공감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하면 감각이 이렇게 공통으로 교차되는, 이렇게 원래는 종소리예요, 소리예요, 종소리. 근데 종소리가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마치 동그라미가 퍼지는 것처럼 퍼진다고. 근데 실제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청각이죠? 원래 실제는 감각이 청각이야. 들을 청각.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시각처럼 보인다 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전이했다고. 전이 구를 전자 자전거처럼 다르게 굴러서 청각인데 시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감각이고 원래 감각. 그래서 청각을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지식인에도 많이 물어봐요. 애들이 무슨 뜻이냐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예요. 왜 시각의 청각화라고 안 해요? 원래 감각을 시각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이걸 전이 변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 설명했죠? 전이 변이. 불러서 다르게 된다. 변한다. 소설의 특색 6가지 있겠죠. 허구성은 이 허공, 빌허, 허수할 때. 허구성이에요. 허구성. 구성하는데 빌허. 꾸며서 한다네. 꾸며서. 그러니까 상상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인생을 모방한다. 그러면 이걸 꾸밀 때 보면 실제로는 이제 허구성으로 꾸미는데 완전히 꾸미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옛날에 소설을 쓴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먹고 입으로 싸는 거를 막 했더니 애들이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다. 왜? 진실, 자연적인 현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비슷하게 모사, 모양을 흉내내면서 모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혀 새로운 걸 하니까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이게 이런 게 어딨냐고. 이해되세요? 꾸며도 좀 그럴듯해야 돼. 있는 듯하게. 옛날에 어떤 소설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거짓말 친다고 맨날 혼나기만 하더니 어른이 돼서 거짓말을 계속 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더래. 직업은 소설가. 이해되세요? 현실에 있는 걸 모방. 그러니까 모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림 그릴 때 똑같이 그리는 걸 모사라고 그래. 모사.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모방은 창조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해요. 뭔가 이게 의류를 디자인을 하고 싶어. 창조를 하고 싶어. 그럼 제일 처음에 뭐를 해요? 모방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그린 걸 따라서 그려보고 이런 장점이겠구나 이렇게. 모방을 많이 하면 창조력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모방 알겠어요? 가공, 가짜로 만든. 가공이라는 뜻은 가공은 가짜로 만들, 꾸며서 하는 뜻이에요. 가공은. 가상세계 들어봤죠? 가상세계랑 가공이랑은 유사한 단어입니다. 가공은 가상으로 힘들어서 만드는 걸 가공해요. 그래서 가죽 가공, 가죽 세공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가공. 근데 이 가공은 가상으로 꾸며서 만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은 뭐라고요? 가상으로 만든. 가공적. 그럼 가상의 인물이야, 가공의 인물이야 이렇게 할 때 씁니다. 가공. 소설의 갈등 개념에서 소설의 갈등은 사건 전개 긴장감을 주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니까.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필연성. 인생도 그렇고 소설도 그래요. 이제 우연성. 그러니까 소설은 이렇게 진실과 허구의 중간점에 있는 여기가 소설이에요. 꾸며서 하는데 진실을 바탕으로 꾸며야 되니까. 맞죠? 또 소설은 그냥 우연히 떨어지자마자 엎어졌더니 앞에 돈이 있고
엎어졌더니 황금 있고 이건 우연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꼭 발생하는 건 필연성이라고 해요. 필연성. 반드시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건 개연성에 의해서 소설이 만들어져요. 여기. 개연성은 대개는 그렇다고. 대개는 그래요. 그러하려니. 인연이 대개 그렇게 돼요. 그럼 이거 보통 한 40%에서 한 80% 잡으면 돼요. 소설에서. 필연성은 80% 넘어야 돼요. 한 90%, 95%. 요 우연성은 5%도 안 되는데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졌더니 약초 있고 뭐 이런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연성과 필연성. 우연성은 고전 소설에 많고 필연성은 현대 소설에 많고 개연성은 대개개. 이게 소설이 이렇게 있으면 소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개연성이에요. 거의 다 개연성이고 우연성이 조금 있고 필연성 조금 있고. 근데 필연성은 이제 암시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암시를 해서 나타내서 보여주죠. 암시와 이 안에 복설이 있습니다. 복설은 현재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복설을 통해서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복선이나 암시는 필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예요. 됐어요? 자,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할 때 희곡은 순간, 이게 무대에서 하니까 순간 한번 잘못 예술하면 끝이죠. 시나리오는 글자로 쓰니까 그걸 영구적으로 쓰고서 고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펴놓으면 되죠. 그래서 계속 똑같죠. 글자는. 그죠? 영구. 그러니까 순간 반대가 영구니까 영원히 예술이 변하지 않는다. 글자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상대적이에요. 시나리오도 조선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연극대본 있는 거랑 지금 있는 거랑 좀 다르겠죠? 느낌이? 그렇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는다. 수필의 갈래 태도에 따른 분류.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는데 이건 중은 무거울 중자고 이건 가벼울 중. 이건 체험 교훈이 있으면 되고 이 중은 논설문 같은 거예요. 소논문. 예를 들어서 뭐 판매 대책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소논문, 과학 논문 같은 이론 논문 같은. 이거는 그냥 체험, 자기 경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논문은 지성, 지식, 이성 이런 게 똑똑하겠죠? 이건 객관적이겠죠? 사람들이 논문 다 보고 이해해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그러면 감성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감성이. 이게 지성이면 요거는 감성. 그 다음에 이거는 객관적이면 이건 좀 주관적이겠죠? 자기 경험이 많이 들어가니까. 됐어요? 지성. 지성인 할 때 이렇게 써요. 지성인. 지식이 있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지성인. 근데 어쨌든 공부,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이런 단어를 알아야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수필의 진술 방법, 이렇게 진술 쓰는 방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교훈을 주는 수필도 있겠고, 그죠? 내용과 문체가 중하다. 무겁고 두텁다. 중후하다. 중후한 사람, 특히 한 50대, 40대, 50대 남자들 중후한 멋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좀 무겁게, 철랑철랑 안각 없죠? 그 다음에 약간 이게 그 두터운 맛이 좀 있어요. 그죠? 삶의 태도가 강하게 들어간다. 시행 배달에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에서 사문벌을 배열하면 낭독 속도를 높이고, 떠나기를 재촉하며 이별하는 감정의 한을 심화한다. 외면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정한, 감정의 한이에요. 감정의 한. 우리나라 진달래꽃 이걸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 그럼 한은 뭐냐?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생긴 깊은 감정을 한이라고 해요. 감정의 한, 이별의 정한. 됐어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에서 성찰, 반성 관찰, 비판, 비교 판단, 의지, 뜻의 뜻지, 자기 마음으로, 박애, 이렇게 뭐예요? 박애적 아니야? 박애적? 넓게 사랑하는 거. 넓을 박 사랑해. 박애라는 것은 넓은 거. 박애, 넓게 사랑한다. 박애 정신 하면 기독교 정신 이런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사람. 박애.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의 행동을 질책한다. 그러니까 슬픔이 그랬지. 야, 네가 최고인지 알지? 그치? 응? 나로 인해서 네가 더 환영받는 거야. 그러니까 꼴등이 1등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꼴등이 야 네가 최고로 1등이라고 잘난 척하는데 내가 꼴등이 있으니까 네가 1등이지.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질책은 혼나는 거예요. 질책. 어떤 것을 가지고 너의 책임이 뭐냐, 너의 지금 본질이 뭐냐, 네 성질이 뭐냐 하고 혼내면서 얘기하는 게 질책.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제자를 질책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상사가 부하를 질책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서경멸로 곡이라는 작품에서 이별하는 노래인데, 서경에서 이별하는 노래곡. 남녀상여, 남녀가 서로 연락을 좋아하는 그런 막 노래, 의 노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노래. 이거 뜻이에요. 됐어요? 귀촉도라는 작품에서 사문보의 운율을 바탕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사문보는 읽는 거 바탕으로 임과 사별, 죽어서 이별하는 거예요. 사별. 죽어서 이제 새가 되면 촉조, 두견새, 소쩍새 이런 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새, 소쩍새 이런 두견새가 피를 토해 갖고 된 게 진달래꽃, 이별의 한, 진달래꽃, 이별의 한. 여기서 귀촉도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벌려서 나타냈다고 하는데, 귀촉도는 무엇인가? 귀촉도라는 뜻에서 새, 촉조, 귀촉소, 두견새, 소쩍새 비슷하게 쳐요. 죽으면 왜 그러냐면 산소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촉새 같은 게 많았어요. 소쩍새가, 두견새도 많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저건 엄마 혼일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되세요? 산소 주변에 많았다고. 두견새, 소쩍새가. 그러니까 그 새 때문에 저절로 설명이 됐네요. 산소 주변에 이런 새가 많아서 이거를 죽은 사람. 또 이것도 있어요. 소쩍새, 속설이 소쩍새요. 솥이 적다. 이렇게 어떤 누나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혼이 돼 있는데, 이제 동생들이 죽어가지고 동생들이 쭈르륵 읽었는데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밥을 조금 먹어가지고 죽었대, 굶어서. 그래서 맨날 이 마을 이쪽에서 소쩍다 우리 동생들 배고프다 하고 맨날 온대요. 소쩍새. 그런 시가 있어요. 어느 진두한 강가에 있는데 내 동생들 소쩍다 하는 시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요 전체 설명된 건가요? 네, 동화쌤입니다.